이 마이크 들리는 건가? 이거 이게 화울링 안 되나요? 상관없나? 오늘 이렇게 멀리까지 와가지고 여기는 이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똑똑한 학생들한테 얘기를 하게 돼가지고 굉장히 영광스러운데, 여기 지금 오신 분들 전공이 대체로 어떻게 돼요? 다 똑같아요? 아니면 다른 사람 있어요? 다 다양하게 있어요? 그렇구나. 근데 공과대학을 왔으니까 어쨌든 간에 기술보다는, 기술이나 뭐 이런 공과대학에 관련된 이야기보다는 그거와 관련되지 않은 이야기를 하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 있는 사람들 기술에 대해서 너무 잘 알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지금은 기술보다는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하는 게 더 중요한 시기거든요. 그래서 그와 관련된 이야기를 주로 할 생각이고, 요즘 스티브 잡스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 중에서 저도 그 사람하고 비슷하게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숫자를 믿지 말아라는 얘기를 꼭 해요. 숫자. 사람들이 너무 숫자에 매이기 시작하면은 숫자의 우상에 빠져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기술도 마찬가지예요. 기술보다는 우리가 사회를 먼저 생각을 해야 되고, 사회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사회적 가치를 얼마나 만들었느냐에 따라 가지고 모든 게 결국에는 결정이 돼요. 그래서 아마 내가 준비는 여러 가지를 많이 했는데, 이 얘기가 막 좀 학생들이니까 그래도 어쨌든 이렇게 튀고 저렇게 튀고 막 어디로 갈지 모르는 식으로 갈 수도 있어요. 네, 뭐 관련된 얘기를 할 거고, 제목은 저렇게 주긴 했는데, 이게 제 책이에요. 제 책 이름이에요. 제사의 불이라고. 저는 미래에 대한 어떤 커다란 사회 변화에 우리가 와 있다는 어떤 그런 측면에서 이름을 정한 거고, 아까 학위 물어봐가지고 이거 잠깐 설명해주면, MD는 메디컬 닥터고, 저는 이제 제가 의학을 전공했으니까 메디컬 닥터고요. 의학은 과학이에요, 사실은. 과학, 그러니까 사이언스로 봐야 돼. 그냥 의과학 쪽에 가깝고요. 그게 잘못된 거죠, 사실. 그래서 의과대학이 많이 바뀌어야 돼요. 왜냐하면은 건강하고 의료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이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지식을 갖다가 사람들한테 알려주고, 대화하고, 그 다음에 공감하고, 걱정을 덜게 해주고, 그 다음에 약이나 이런 것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읽는 걸 주고 하는 부분들이라서 그런 게 더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의과대학 공부는 전부 과학 공부를 했어요. 과학 공부. 과학적 방법론 이런 것만 했는데, 실제로 그게 필요한 파트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생각보다는. 그 다음에 MPH는 퍼블릭 헬스예요. 그러니까 저거는 의학하고 보건학이 비슷한 것 같지만 얼마 많이 차이가 나는 게, 어떤 것이 차이가 나냐 하면은, 의학은 개인을 보고 개인에서 특히 과학적으로 보거든요. 아까 뭐 여기서 카드에서도 얘기하시고 그런 거 보니까 그와 관련된 얘기를 많이 하셨을 거예요. 생명과학하고 라이프 사이언스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했을 텐데, 퍼블릭 헬스는 대중을 중심으로 봐요. 사회를 중심으로 보고 여러 명의 사람들의 전반적인 건강을 갖다가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과학이에요, 사실은. 사회과학이고, 제가 이제 예를 들자면 보험 이론, 뭐 경제학, 보건 경제학, 경영학,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이론, 뭐 조직 이론, 이런 거를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파트가 제가 석사학위를 한 거고, 박사학위는 제가 의공학을 했어요. 바이오메디컬 엔지니어링 공과대학에서. 그러니까 뭐 의공학은 다른 과보다 훨씬 범위가 넓어요. 뭐 상공과도 굉장히 넓지만 의공학은 넓어가지고 필수 공통 과목은 딱 4개밖에 없어요. 2개가 뭐 이제 학교마다 조금씩 차이가 나지만, 난 USC를 나왔는데 거기는 2개가 의학 관련된 거고 2개가 공학 관련된 건데, 의학 관련된 거에서 꼭 필수로 해야 되는 거는 생리학, 피지올로지라고 해요. 생리학하고 뉴로피지올로지, 신경생리학하고 이 2개가 꼭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공과대학 분야에서 꼭 해야 되는 거는 시그널 프로세싱하고 전자공학 쪽에, 그다음에 제어 계측 부분, 제어 계측 컨트롤하는 파트하고, 요 4개는 기본이니까 기계공학이니까 기계공학하고 전자공학 기본하고 생물학 그 부분하고 요 2개가 키포인트예요. 그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했는데, 저는 전공을 옵틱스를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빛을 전공했는데, 보는 것을 전공해요. 정확하게는 보는 것을 전공해서 이게 되게 재밌어요. 옵틱스가 사실은 되게 재밌는 게, 빛이라는 게 우리가 눈으로 본다는 게 굉장히 많은 패스를 거치거든요. 그 전반적인 걸 이해를 하지 못하면은 잘 알 수가 없어요. 처음 스타트는 이 소스부터 시작하죠. 백색광, 그 다음에 뭐 레이저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빛이 있거든요. 그 빛이 와가지고
어딘가 물체 또는 우리 생체 조직하고 인터랙션을 하게 돼 있어요. 인터랙션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죠. 리플렉턴스도 있고, 반사, 흡수, 그다음에 트랜스페런시도 있고, 상호작용 해가지고 안에 형광이 발산을 할 수도 있고, 안에 에너지 스테이트가 변하기도 하고,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상호작용이 일어나거든요. 그럼 상호작용이 일어난 거를 봐야 되잖아요? 봐야 되는데 우리 인간이 보는 센서가 딱 4개밖에 없어요. 눈에. 망막에 있는 센서를 통해 가지고 무슨 렌즈가 물론 다 거쳐가지고 들어오지만 센서는 딱 4개예요. RGB 그 색깔 센서 3개하고 콘즈라고 하는 것들을 갖고 있는 그 다음에 로드라 그래가지고 흑백 센서 1개 해서 4개의 센서를 가지고서 디텍트를 하죠. 근데 그게 끝이냐? 기계적으로 보면 그게 끝일 것 같지만 그게 아니고 실제로 우리가 이 시각중추, 이 후두부 쪽에 있는 시각중추가 그걸 보게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는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다양한 형태의 기술적인 요소들이 거기 들어가 있어요. 그게 뇌과학의 부분인데 이 후두부에서 예를 들자면 윤곽선 추출을 한다거나 또는 그 의미를 갖다가 끄집어내기 위해 가지고 원형을 주로 많이 끄집어낸다거나 그런 형태의 뉴럴 프로세싱이 다 일어나요. 이 후두부 쪽에서. 근데 실제로 이거를 느낀 거를 갖다가 인지하는 거는 이렇게 템포럴 쪽으로 넘어와 가지고 우리 앞쪽에서 우리가 경험한 여러 가지 그 철학적인 어떤 의미 있잖아요. 그거하고 연계를 지어요. 연계를 져가지고 이것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시각으로 올라온 게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까지 가야지 우리가 뭔가를 인식하는 거거든요. 굉장히 복잡한 과정을 거쳐요. 그래서 착시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파트예요. 우리가 보는 것을 그대로 믿지 말아라고 제가 항상 얘기를 하고 제가 트위터 하시는 분들 중에서 팔로잉 하시는 분들은 제가 옵티컬 일러전에 관련된 트위팅을 가끔 해요. 그게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거 그대로 믿지 마라. 인간의 뇌가 그냥 그렇게 프로세싱 한 것뿐이고 그렇게 느끼도록 만들어진 건데 그 대부분은 우리가 경험을 통해 가지고 뇌에 쌓여져 있었던 그것 때문에 그렇게 연결을 한 거라고요. 대부분은. 이제 그게 제 박사학위 논문은 그 중에서 정보 처리 부분이었어요.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내가 하도 오래 해가지고 아까 전에 말씀드린 그 파트가 라이트 소스의 종류가 여러 개잖아요. N이죠. 그 다음에 인터랙션의 종류도 여러 개예요. N이에요 또. 인터랙션의 종류도 N이에요.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우리 눈으로 보여주는 것과 관련된 부분들이 또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다차원 배열이 돼요. 이 한 픽셀 같은 것들이 3차원 공간에 있는 요 점이라고 할 수 있는 디지털로 샘플링을 하면 그 하나가 굉장히 다차원 데이터가 되거든요. 이 다차원 데이터를 우리 눈을 거쳐서 봐야 되니까 필터링을 해주지 않으면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죠. 우리 뇌의 복잡도 때문에. 그래서 멀티 디멘셔널 데이터를 갖다가 프로세싱 해가지고 어떻게 시각화를 할 것인가 이게 제 논문이에요. 이게 뭐 자바로 이제 이미지 라이브러리 지금도 제가 만든 거 이미지 J에 이용해가지고 미국에서 연구들을 하고 있는데 제가 라이브러리를 다 만들었어요. 그때 멀티 디멘셔널 프로세싱하는 컴퓨터 알고리즘 해가지고 제 컴퓨터 프로그래밍은 그냥 어렸을 때부터 취미로 했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다닐 때 아직도 많이 기억나는 게 애플2 컴퓨터 하던 시절인데 제가 천호동에서 살았는데 거기 이제 목산 백화점이 있었어요. 백화점 5층에 이렇게 딱 한 대 컴퓨터가 애플2 컴퓨터가 있었어요. 거기 이제 컴퓨터가 좋아가지고 매일 끝날 때마다 학교 끝나고 거기 가가지고 그때는 1년 딱 하나였어요. 이게 뭔가 내가 창조를 해가지고 뭔가를 만들 수 있다는 걸 알게 된 다음부터는 이제 공부는 이제 복학을 해서 게임을 만들고 싶었어요. 그때 이제 여러분들은 아는 게임들이 다르겠지만 내가 어렸을 때 많이 했던 게임들이 스페이스 인베이더라고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하는 거 하고 그다음에 스크램블이라고 이렇게 똥똥 떨어뜨리면서 하는 게임하고 몇 가지 있거든요. 동전 넣고 하는 거. 그 비슷한 스타일의 인베이더하고 비슷한 종류의 이렇게 UFO가 나서 내려오는 형태의 게임을 갖다가 내가 만들려고 이제 베이직으로 코딩을 집에서 하는데 이제 연필 가지고서 맨날 집에서 끄적끄적 코드를 쓰는 거예요. 베이직으로 써가지고 가서 쳐놓고 그 다음에 런을 해보면 알잖아요. 런을 해보면 신텍스 에러부터 해서 에러 나오고 잘못된 거 다 나오고 다 체크를 해갖고 와가지고 집에 또 다시 와가지고 손으로 다시 지우고 다시 쓰고 다음날 가가지고 다시 쳐놓고 왜냐하면은 세이브가 안 되니까 내 컴퓨터가 아니니까 세이브가 안 됐기 때문에 처음부터 다시 쳐놓고 또 쳐놓고 또 쳐놓고 또 쳐놓고 해가지고 결국은 게임을 하나 만들었지.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남는 게 세이브된 무슨 테이프 있는 게 아니라 뭐죠? 제가 손으로 쓴
코드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식으로 컴퓨터 처음 하기 시작을 해서 1983년에 여기 있는 분들 아실지 모르는데 그때 우리나라가 PC 들어오면서 정보시대라는 회사가 생겨요. 소프트뱅크가 나중에 그 회사를 그 인수합병 해가지고 가게 되는데 마이크로소프트웨어라고 국내 최초의 잡지가 생겨요. 컴퓨터 관련된 잡지. 거기 이제 저는 아직도 생각나는 게 제가 거의 글을 기고를 많이 했거든요. 중고등학교 다닐 때. 기고하면서 이제 뭐 돈 받은 날도 아직도 기억나는데 지금은 생각도 못하겠지만 그때는 봉투에 현금을 넣어서 보내줬어. 현금을. 그래서 그거 보내주고 저는 이 CD나 디스켓 가격이 비싸니까 그걸 또 프린트한 거를 갖다 보내고 이런 식으로 했었죠. 그렇게 했는데 이제 뭐 아직도 많이 기억나는 게 주로 많이 만든 프로그램들이 빌 게이츠가 애플소프트 베이직을 거기 넣어놨거든요. 어셈블리로 싸가지고 그걸 역어셈블로 해가지고 그 중에서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문자하고 언어예요. 언어하고 그다음에 사람들의 의미를 갖다가 주고받는